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죠. 정부의 공식 고용보고서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데이터 그리고 채권 수익률 등락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20만 7천 건이었는데 여기 한 3천 건 지난주보다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2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굉장히 회복력이 좋다. 그리고 뭐 해고가 거의 없는 어떤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9월달 해고 건수가 먼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4만 7천 건밖에는 되질 않았습니다. 원래 한 8만 6천 건 예상했는데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다만 문제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안정이 돼버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맘 놓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메리 델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 정도로 높으면은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거의 뭐 금리 인상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굳이 금리를 다시 올해 연말에 뭐 11월 달에 인상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76% 가까이 지금 이제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뭔가 반등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낙폭은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쪽 경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더 이어가고 83달러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부 일자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게 한 15만 개에서 17만 개. 이게 지금 갭이 좀 커요. 지금 예측 기관에 따라 좀 갭이 큰데 어쨌든 전월보다 조금 하락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업률도 3.8%에서 3.7% 정도로 낮아지던가 아니면 보합이던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평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0% 보합에서 0.3%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것보다 낮거나 이것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어느 쪽으로 이제 벗어나든 간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좀 안정감을 주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데이터 발표한 후에 12시에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위원이 스피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FOMC 이자 결정하는 투표권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발언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인에는 급등을 했었는데요. 간밤에는 23%나 급락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리비안인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리비안에서 이제 2030년 10월 15일까지 이제 만기가 오는 이제 선순위 채권입니다. 선순위 전환사채인데 이게 선순위다 보니까 시장에 좀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모든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채권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12일 이내에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리비안이 아마존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전기 관련 그런 차들을 이제 배송을 하고 있지만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전환사채라는 거는 주가의 가격을 일부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일부 분야가 지금 좋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에서 6억 달러 정도 수익이 늘 것 같고 업스트림 쪽에서도 유가 쪽에서도 이제 한 9억에서 13억 달러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분야에서 이제 좀 깎아먹는 분야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JP모건
쪽에서 지금 나온 게 2달러 33센트 정도 나오겠구나. 이제 회사 측 발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지금 2달러 37센트 정도거든요. 한 4센트 정도 모자라죠. 그리고 매출은 이제 한 900억 달러 기준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예상보다 조금 낮은 그런 예측치 그리고 2024년을 비롯해서 미래의 전망이 조금 더 낮겠다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한 2%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그래프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엔비디아가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DGX 클라우드라는 이제 고급 AI 그 슈퍼컴퓨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해가지고 이제 같이 호스팅이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앞으로 더 엔비디아의 매출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차트를 제가 코스트코 홀세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9월 소매 판매액이 227억 5천만 달러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한 6% 증가했고 전월보다도 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거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 한 3.2%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고 근데 이 대부분이 휘발유 가격 상승 그리고 환율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텔시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는 한 최대 목표가를 600달러까지 이렇게 책정하는 모습 보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코스트코 차트를 가진 건 뭐냐면은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경제는 고금리 상황으로 안 좋아지고 있을 것이고 소비는 줄어들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회사 주가 흐름 보면은 정고점 근처까지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안정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 현상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안 좋다는 섹터 쪽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소비 시즌 맞아가지고 이런 코스트코나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나이키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서 좀 주가 어떤 기업의 실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코스트코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간밤 조모베리 슈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오늘 포드 가져오셨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바닥 짚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네, 저도 바닥 찍고 올라올 걸 기대하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연말 맞이해가지고 이제 소비 관련주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포드가 소속돼 있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순환 소비재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경기 주기라든가 경제 상황에 의존을 하는데 지금 파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죠. 지금 한 2억 달러 정도 전체적으로 세계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지난밤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좀 진전되고 있다. 이제 좀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이제 인상을 해주는 걸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이 크게 어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이제 또 한 직원을 해고하는 분야의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난밤부터 해서 한 400명을 추가로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3분기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매출은 2019년도를 넘어섰어요. 지난해 적자긴 했는데 올해는 이미 2분기 동안 36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파업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은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평균 목표가가 14.59달러 정도로 지금 현재 수준보다 굉장히 또 퍼센트로 따지면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앞으로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지난 이제 7월 달에 제가 첫 개파락 나올 때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막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쭉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 11달러까지 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 겹쳐지고 있는 11달러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거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11달러 수준에서 그렇게 잡으시고 이게 조금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이 계산되어 버리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그 10달러 중반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손절매는 항상 평균 매수가의 7%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15달러까지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포드였습니다. 매수가는 10에서 11달러 사이, 목표가는 15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